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제일 먼저 파일 마이그레이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속도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이 속도는 한동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약 910만 개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빨랐던 속도로 다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약 일주일 안에도 1000만 개 지갑 달성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까지 이렇게 속도가 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코어 팀이 어느 정도는 이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마이그레이션 관련 이슈를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작년 12월 말에 파이 코어 팀 지갑에 중요한 지갑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유동성 풀을 담당하는 코어 팀 지갑이 추가로 하나가 생성이 되었고 이 지갑으로 10억 개의 파이 코인이 따로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새로운 지갑이 생성이 되어서 이 새로운 지갑에 54억 개 파이코인이 또 따로 분배가 되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새로 생성된 지갑은 바로 GALK라는 지갑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 GALK 지갑에서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GABT 지갑으로 5천만 개 파이코인이 이동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파이코인의 이동 경로가 이제 새롭게 설정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단순히 지갑의 분산을 통해서 보안성을 좀 더 강화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겠고 혹은 오픈 네트워크를 앞두고 좀 더 명확한 토크노믹스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그 전 단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어 팀이 컨트롤하는 파이 지갑이고 대량의 파이 코인이 움직이는 현상인 만큼 일단은 이런 현상도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이그레이션을 받은 지갑, 이 7,700여 개의 지갑을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마이그레이션은 진행이 되었는데 마이그레이션 양이 제로인 지갑들이 다수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주소를 파이 블록체인에서 직접 넣고 검색을 해보면요. 실제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해서 지갑이 활성화까지는 되었지만 마이그레이션 받은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를 2년 넘게 통계를 해왔던 저이지만 저도 처음 보는 데이터이기도 하고요. 또 말이 되지 않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서 이 현상을 엑스에 올려서 여러 의견을 한번 모아보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커톤 우승 앱 중 하나이죠. 이 워크포스풀 앱 개발자 의견에 따르면 이것은 개발자 지갑일 수도 있다. 코어팀은 최근에 개발자 지갑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제가 직접 일본 개발자이자 모더에게 이 현상을 문의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이 제로인 경우와 최근에 보면은 마이그레이션 양이 1파이 미만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파이 KYC를 통과를 하고 마이그레이션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30번 이상의 채굴 세션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본 채굴 속도에 30번의 채굴 세션을 우리가 곱하게 되면요. 기본적인 산수만 하더라도 3파이가 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그레이션 또한 3파이 정도는 넘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적게는 0.02파이와 같은 아주 미세한 양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들어오고 있는 지갑들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락업 물량까지 포함해서 그 양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일본 모더에게 질문을 하였고 일단 본인도 확인을 해보았지만 제가 보여드린 계산식에서는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블록체인은 공개적으로 나오는 장부이기 때문에 모두가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왜 이런 지갑들이 나오고 있는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코어팀에게도 한번 문의를 해봐야겠다라는 피드백을 남겨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어팀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의 업데이트를 모두 알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 30번을 꼭 채굴을 해야 KYC나 마이그레이션을 받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채굴 이후에 마이그레이션을 받을 때 어떤 감소 기준이 존재하는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부분을 알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정보를 쌓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 이 평균 수치를 보면요. 지갑당 약 335파이 정도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1000파이 미만으로 마이그레이션 되는 지갑의 비율이 전체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최대 마이그레이션 양은 아직 6000파이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자주 이런 평균치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균 수치를 얘기함에 있어서 우리가 평균 수치의 함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균의 함정이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100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재산을 합치면 총 220조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이 합계가 엄청 높기 때문에 이 100명 대부분이 부자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100명 중 한 명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총 합계와 평균값이 어마어마하게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9명의 자산은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 평균값이라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평균의 함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파이의 마이그레이션 수치에도 분명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평균값이 335파이라고 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의 파이오니어가 골고루 300파이 이상씩 조금씩 받아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편차가 매우 큰 편인데요. 이 기록을 50파이씩 제가 쪼개어서 나눠서 보면은 실제 50파이도 받지 못하는 유저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20파이 미만이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차트로 표현하자면 좀 더 체감이 될 수 있는데 이 정도의 비율이 50파이 미만으로 지금 받아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천 파이 마이그레이션을 받는 소수 유저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값은 300파이 이상 정도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그레이션 분포도는 이런 현상도 있음을 공유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파이앱 1.39 버전이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몇 가지 버그를 수정을 하고 앱의 전반적인 성능 향상을 위한 신버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파이앱 업데이트를 한번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데이트는 국가나 개별적으로 조금씩 다르게 업데이트가 시간을 두고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왔듯이 업데이트에 이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만약 업데이트가 뜨지 않는 분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YC와 마이그레이션 유예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서 파이 채팅창에서는 이 관련해서 수많은 질문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메가모드의 가장 핵심적인 글을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KYC를 제출할 때 이 KYC는 사무실 직원 한 명이 대충 봐주고 통과시켜주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죠. 충분히 분산화가 되어 있고 AI 기계 검증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대충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청서를 제출을 할 때 무엇을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숙지를 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제출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메가모더인 마샤의 이 글을 확인을 해보면요, 여기서 언급을 해주지만 KYC를 진행할 때 제대로만 입력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통과가 될 수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KYC 신청서를 제출하고 약 18분 만에 통과가 되었는데요. 아마 모든 부분을 제대로 입력을 해주신 분들, 어떤 사진 촬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던 분들은 대부분 이런 시간 내에 통과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이 나쁜 경우에는 제대로 제출을 해도 어떤 기술적인 문제나 어떤 오류로 인해서 조금 지체가 되는 경우도 존재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튜브나 카페, 블로그만 살펴보더라도 KYC를 제대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수십 개 이상의 컨텐츠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5번 이상 각각 다른 컨텐츠나 영상을 한 번씩 다 확인을 해보시고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KYC를 진행을 하시면 내가 이 칸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지, 또 라이브니스 검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모두 대비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보안 전문가 웨스 스펜서의 경우에는 이 파이 KYC 하는 방법을 직접 영상을 찍어서 공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KYC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장소나 조도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언급을 해 주었었죠. 아이디를 촬영을 할 때는 아이디에 빛 반사가 있으면 선명도가 떨어질 수 있고, 즉 기계 검증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수전증이 심하다면 옆에 가족에게 지원을 부탁을 해야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본인의 아이디 사진과 본인의 현재 모습이 타인이 보았을 때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면 최대한 외모를 비슷하게 해서 KYC를 진행을 하거나 아이디를 최신 모습이 담긴 사진으로 다시 갱신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듣고 보면요, 정말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서 KYC를 진행을 해야 되나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조언과 준비사항을 다 듣고 숙지를 해주시는 분들이 KYC를 하셨을 때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임시 승인 관련 질문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여기서 메가모드의 답변을 보면은 평소와 같았는데 파이앱의 비밀번호를 한번 변경을 해봐라. 물론 이 방법이 모두에게 해결책은 아니지만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나올 라이브니스 검사를 꾸준히 받거나 또 그냥 기다리다 보면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런 대화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KYC 신청 기회를 받지 못한 분들도 간혹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비밀번호 변경을 해 보았을 경우 KYC 신청 기회를 받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 채널에 댓글들을 남겨주시고 있었는데요. 그런 케이스가 종종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KYC를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비밀번호 변경도 꼭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파이파파 카페 같은 경우는 매우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네이버 카페 경제금융 재테크 부분에서 최고 상승률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랭킹에서도 2위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파이파파 관리자님께서 직접 공지를 해주셨습니다. 네이버 카페에는 주식부터 다양한 암호화폐 투자 관련 커뮤니티들이 다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가운데서도 파이파파가 매우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정말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파이코인 관련 카페들이 여러 개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카페가 이렇게 전체 랭킹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다는 것,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 파이 커뮤니티의 강력한 파워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순위와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인데요. 글로벌 통계나 국내 지표를 보더라도 파이는 항상 높은 이 순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있었던 의미 있던 순위나 지표를 잠시 짧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자면요. 작년에는 파이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준으로 1억 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이 X 파이 공식 계정 팔로워 수를 보면요. 약 356만 회 지금 이루고 있는데 X에서 이를 넘어서고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계정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더리움 정도가 있겠고요. 파이의 팔로워 수는 이미 리플과 솔라나를 제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의 X 팔로워 수는 암호화폐 시총 2위인 이더리움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 지금 도달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코인 마켓캡, 트렌딩 코인 순위를 살펴보면요. 파이는 비상장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IOU 토큰 일부가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서 파이의 IOU 토큰에 관한 이 서치 양과 이에 대한 글들이 많이 달리면서 좀 검색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이 트렌딩 순위를 보면은 이더리움이나 도지, 시바이누, 카르다노 또는 페페, 수이, 헤데라, 스텔라 등등 커뮤니티가 강력하거나 매우 핫한 프로젝트들과 지금 순위를 좀 나란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특히 파이가 비상장 코인임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놀라운 순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모바일 인덱스 기준으로 가상자산 앱 사용자 수에서 파이는 2년 연속 3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앱들을 보면 모두 유명 거래소 앱이고요. 파이는 유일하게 이 순위에서 암호화폐 앱으로 거래소 앱들과 좀 경쟁을 해왔다. 이 점도 눈에 띄고요. 여기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국내 파이 커뮤니티가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파이파파 카페 역시 이 순위권에서 지금 엄청난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보았을 때 파이 커뮤니티의 힘은 글로벌적으로나 아니면 국내 이 한 곳을 보거나 관계없이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는 확고한 수준의 지금 커뮤니티 힘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X를 보면요. 중국의 유저들이 마이그레이션을 지금 받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 이 중국의 컨텐츠 내용이 확실히 지금 달라진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중국 유저들이 마이그레이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채굴 앱 위주로 사진을 찍고 컨텐츠를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은 이제 중국 컨텐츠를 보았을 때 파일을 비스탁형 지갑 안에 마이그레이션 받아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또 어떻게 락업을 하는지 이런 컨텐츠들을 자주 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커뮤니티가 초반에 파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바로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건 어느 쪽이 되었던 파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지역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 이런 텔톡의 지갑 밸런스만 보더라도 생태계의 다수의 물량이 중국 커뮤니티 쪽에 컨트롤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현상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 철학으로 한번 접근을 하자면 중국이 되었건 미국이 되었건 이런 국가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파이 코인이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파이 매장이 증가하고 여러 국가에서 파트너 기업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최상의 결과를 또 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더 많은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져서 하루빨리 광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무서운 생태계가 나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집토 앱 말씀을 드렸었죠. 이 집토 앱이라는 웹 3.0 지갑 앱이 파이에 파트너십을 신청을 한 상태였고 저는 이것을 응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집토 앱은 이미 스텔라와 머니그램과 파트너십을 맺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의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미래 시장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온앤 오프 램프가 앞으로 미래의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즉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를 수합해주는 생태계가 앞으로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집토 앱이 이런 생태계를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앱 중 하나이기 때문에 파이가 이런 프로젝트들과 초반에 파트너십을 맺게 된다면 상당히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트윗을 남겼는데요.
참고 자료를 보여드리자면 이 집투앱은 신생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12월 며칠 지나지 않았죠? 머니그램에서도 이 스텔라와 집토앱 이렇게 3인방의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주었고, 스텔라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 집토앱은 공식 파트너 앱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집토앱에서는 최근에 제가 올렸던 포스팅을 다시 리포스팅을 해주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토앱에 오신 모든 파이오니어들을 환영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에 완벽하게 통합된 경험을 제공하는 최초의 지갑 앱 또는 최초의 지갑 앱 중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볼 수 있었고, 여기에 파이 네트워크 멤버스 계정, 즉 멜린이 이 집투앱에 질문을 합니다. 파이를 어떻게 통합할 계획인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SDK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API를 통해서입니까? 또 언제입니까? 그리고 화면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집토앱은 완전히 새로운 메인넷 체인인 집토에서 파이 네트워크의 첫 번째 기능은 물론 파이 토큰을 보내고 받는 것입니다. 파이 시드 프레이즈에서 지갑을 가져오는 파이오니어도 제대로 작동하는 완전한 멀티체인 지갑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앱의 보상 허브에 파이오니어를 위한 몇 가지 멋진 퀘스트를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이 퀘스트는 매일 보상을 받는 방법과 특별 할인 등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당사는 다양한 선불 결제 상품에 대해 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결제를 수락하는 옵션을 조사를 하고 있고, 파이를 지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상호 운영성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토앱이 파이코어 팀에 파트너십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플랜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결국 파이코어 팀이 이 파트너십을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런 이제 파트너십을 언급을 해드리면서 물론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요, 이런 반응을 가지고 있는 분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집토 앱이라고 해봤자 1만 다운로드도 안 된 앱을 가지고 무엇을 논의를 하는지 너무 목매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라는 글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파이 생태계에서 좀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꼬집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들어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고요. 참고로 파이 커뮤니티 안에서 파이 개발자들이 여러 지갑 앱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알파, 베타 테스팅을 진행을 하면서 저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트 소셜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 커넥트 소셜이라면 파이 커뮤니티 앱 중 대표적인 앱이 되겠죠. 이곳에서도 따로 지갑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갑의 알파 테스팅을 제가 직접 참여를 하고 지금 피드백을 주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건 정말 파이 커뮤니티 1인 개발자 또는 소수 개발팀이 정말 어렵게 개발을 하고 있구나, 정말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앱의 개발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완성도 또한 그렇게 높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실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앱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려면 사실 모든 부분들이 동시적으로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요. 커뮤니티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자금이 유입이 되거나 또는 기본적으로 파이가 오픈 네트워크로 또 전환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을 제가 수년 동안 체험을 해왔었고, 제 영상을 오래 봐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년 전부터 파이 투고 프로젝트라든지 워크포스풀 프로젝트 등 그 외에 정말 많은 프로젝트들을 베타 테스팅부터 제가 함께하고 프로모션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파이 폐쇄형의 단점 그리고 개발팀의 한계를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파이 커뮤니티 장단점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바로 우리의 단점은 폐쇄형 메인넷 특성상 클래스가 높은 개발팀들이 바로 들어오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고 블록체인 방화벽을 지금 코어팀이 제거를 해주지 않는 이상 그런 유망한 개발자들이 당장 파이에서 개발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블록체인에서 개발하면 바로 큰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한 예로 스텔라에서 나름 명성이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라이트민트라고 해서 높은 퀄리티의 게임과 NFT 그리고 지갑 앱을 성장시키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라이트민트 개발자는 이미 수년 전 파이 초기 생태계부터 진입을 해서 파이 위에서 여러 테스팅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스텔라에서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코드를 가지고 있는 파이에서 진행을 하기가 쉽겠죠. 이것은 파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수년 전 소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파이 블록체인은 오픈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2022년에 이 라이트 민트의 프로젝트 업데이트가 파이 상태에서 멈춘 것을 발견을 했고요. 여기 멈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았는데 여기 개발자는 파이는 너무 오랫동안 진전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을 중지를 했다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2022년 7월에 되어였고 당시 상황은 폐쇄형 메인넷 기간에서 로드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트 민트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요. 상당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파이 상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퀄리티인데요. 하지만 X 팔로워를 보면 약 4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이 브라우저에 등록된 라틴체인 이 게임 앱을 보면은 정말 완성도가 떨어지고 수준이 좀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팔로워가 무려 1.2만 명 정도나 됩니다. 사실 팔로워 수를 보면 거기서 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전체적인 이 앱의 퀄리티를 볼 수가 있어야겠죠. 이 수준을 직접 체험을 해보면 거의 대학생과 유치원생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의 장단점이 여기서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일단 우리의 단점, 필요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파이 생태계 초기 단계에서는 높은 수준을 가진 그리고 이미 준비가 된 개발팀이 필요합니다. 그런 프로젝트들이 유입이 되는 게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팀이 존재한다면 팔로워 수, 다운로드 수, 그리고 신생 프로젝트인 거 크게 관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이의 장점은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거대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유저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나 앱들이 유입이 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커뮤니티가 그 앱을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개발자들과 파이 커뮤니티가 서로 윈윈 전략을 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텔라나 머니그램과 파트너십이 이미 되어 있을 정도로 개발팀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요. 파이 커뮤니티가 이것을 쉽게 무시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앱에서는 당장 필요한 게 유저층이고 커뮤니티 지원이라면 우리 파이도 충분히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서로에게 필요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차 마이그레이션 관련 모두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유저가 시니어 채팅방의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파이코어 팀이 오픈 메인넷 공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작업 외에도 파이오니어가 이전 가능한 잔액을 두 번째 및 그 이후에 추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능이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곧, 즉 순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해서 2차 마이그레이션이 정확히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질문을 모두에게 했고요. 여기서 크런치킹 모더는 언제일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오픈 메인넷 전으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미 2차 마이그레이션이 준비 중이라는 것은 작년에 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미 코어팀의 공지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순위라는 얘기는 나왔지만 정확히 지금 날짜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저도 제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2차 마이그레이션을 굳이 서둘러야 하나 이런 부분은 좀 의문이다 라는 제 의견도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제 코인은 지금 현재 다 락업이 되어 있어서 사용 가능 물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닝팀이 많은 파이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2차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되면 저 같은 인플루언서들에게는 더 좋은 희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 오픈 네트워크를 앞두고 2차 마이그레이션을 너무 일찍 주게 되면 타이밍적으로 전체 생태계에 좋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크런치킹 모더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모더의 말이 항상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현재 코어팀이 모더들에게 2차 마이그레이션 일정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파이 인플루언서들도 이 대화를 보고 2차 마이그레이션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오픈 네트워크를 앞두고 굳이 유통량을 매우 크게 증가시킬 이유가 없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오픈 네트워크 이후에 락업 해제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량의 경우에는 이 해제 물량의 일부로 어떤 유동성을 대체를 할 수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볼 수 있겠고 또 파이코어 팀의 유동성 풀의 물량이 최근에 변화가 있었죠. 10억 개의 물량이 따로 지갑에서 나오는 모습도 보였는데 예를 들어 여러 거래소나 여러 비즈니스 모델에 파이 유동성을 제공을 해야 된다면 코어팀이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한 수량으로 직접적으로 제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2차 마이그레이션을 서두르는 것보다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고 일단 코어팀은 soon이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